이화영, 김용, 특사, 초읽기에 들어갔나? 초읽기에 들어간 느낌도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쓰나미급 역풍이 불어서 저는 이재명의 초기 국정 운영이 상당히 위태위태하게 보입니다. 굉장히 위태위태하게 보이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재판 리스크가 여전히 있고 또 본인이 어떤 캥기는 게 많으니까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막 서둘죠. 이것저것 막 서둘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국까지 막 자기 사면해달라고 하고 있고 또 조국도 뭔가를 뭐 터뜨릴 수도 있는 그때 대선 때 후보를 내지 않는 대신 이재명이 집권하면은 사면을 해주기로 뭐 밀약을 했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도 불안하고 또 특히 이 자기뿐만 아니라 공범도 살려야 되는 그 처지에 빠졌죠. 공범들도 살려야 되는. 자, 당장 급한 인물이 공범 여러 명이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 김인섭도 있고 뭐 그 많이 있지만은 김만배도 있고 그런데 당장 급한 인물이 바로 이화영, 김용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조작 기소 조작 대응 TF의 핵심 과제가 이 두 사람의 구출을 해서 입을 틀어막는 두 사람 입을 막는 그런 역할이 부여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노골적입니다. 예, 민주당이 오늘 특히 이 진상규명 테이프, 소위 말하는 진상규명 테이프를 발족을 했는데 여기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 사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본인들이 밝힌 게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 형을 확정받은 이화영 이것도 검찰이 조작했다. 그리고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도 조작됐다. 아예 노골적으로 나옵니다. 왜 이 사건들을 조작됐다고 하냐면 이 두 사람을 구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이 두 사건의 주범이 바로 이재명이기 때문이죠. 간단하게 뭐 많이 다들 아시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하영 대북송금 김성태한테 이야기해서 대북송금한 거 왜 했습니까? 북한에 왜 돈 갖다 줬죠? 800만 달러. 이재명을 위해서죠. 이재명을 북한을 가기 위한 비용 300만 달러. 이재명의 경기도에서 지원하기로 했던 스마트팜 사업비 비용 500만 달러, 800만 달러. 이재명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재명이 주범이죠. 김용은 왜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까? 김용은 자기 개인 뇌물도 있지만은 가장 큰 것은 2022년 대선 때 그때 호남에 이낙연과 호남의 맹주가 이낙연이었죠. 그리고 이낙연과 이재명이 대선 후보 경선을 하는데 적지나 다름없는 호남의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이재명이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대장동 일당에게 돈을 달라고 해서 돈을 받던 중에 딱 이게 들통이 나서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이 한 7억 원 정도 되는 돈을 받다가 중단됐는데 20억 받기로 했다가 그 7억 원에 대해서 추징금이 지금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김용은 자기가 쓴 돈도 아니고 자기가 썼지만 이제 이재명을 위해서 쓴 돈인데 자기 돈을 물어내야 되는 처지. 자, 이렇게 되니까 그 두 사람의 당장 한 사람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된 이화영은 사면해달라고 하고 2심까지 끝난 김용은 무죄 취집하기에 환송해달라고 대법원에 압력 넣으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머리 아픈 상황이 된 거죠, 이재명이. 그래서 아예 그게 이제 본인이 주범이기도 하고 이 사건 자체를 검찰이 조작했다. 이렇게 아예 노골적으로 사건을 콕 집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무슨 뭐 진상규명 TF라는 데서 이 두 사람 이하영과 김용을 넣은 데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측근들을 사면을 하기 위한 빌드업을 시작을 했다. 사면을 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김병기가 이 TF 발대식에 참석을 해서 무분별한 기소, 압수수색으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당대표와 숱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큰 고통을 줬다. 아예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정치 탄압의 희생양이 된 모든 피해자의 명예를 하루씩 회복시켜야 한다. 명예 회복, 특별 사면, 복권까지 해주겠다는 이야기죠. 사면, 복권. 사면하고 복권까지 해줘야지 이제 일종의 피선거권이 회복이 되죠. 선거권도 가질 수 있고. 이 뭐 이하영이나 김용, 뭐 다시 정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하영 같은 경우에 그때 뭐 국회의원 출마도 하고 막 했었죠. 아마 복권까지 또 시켜줘야지 만족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게 엉망이 되는 거죠. 만에 하나 이게 검찰이 조작 수사를 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데 조작 수사를 조작 기소를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럼 법원은 뭡니까? 그걸 2심까지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이나 3심에서 대법원에서 7년 8개월을 선고한 대법원이나 그러면은 검찰이 조작한 그 기소 내용에 노란한 법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검찰의 뿐만 아니라 법원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법체계 전체를 아예 무시하는 거죠. 지금 정권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권 차원에서. 무슨 야당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야당에서 대한민국 사법체계 못 믿겠어. 검찰도 못 믿고 법원도 못 믿겠어. 똑같은 부류야. 야당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집권청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 죄를 지으면 검찰에서 수사받고 법원에서 판결받아서 이야기했죠. 그 김문수 전 후보가 지금 6만 명이 감옥에 있는데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하겠나. 아니 이재명은 전부 다 이재명과 그 신복들은 전부 다 이 검찰에서 기소하고 법원에서 판결 내린 것도 전부 다 없애주는데 법원까지 판결이 검찰의 그 조작된 기소에 놀아났다 하면서 다 없애주는데 그럼 그 6만 명은 김문수 전 후보가 그걸 지적을 한 거죠. 야당이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권청이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야당 때 했던 그걸 버릴 수가 없는 것이 야당 때 이재명 재판 리스크에서 벗어나려고 막 조작했다고 했죠. 그런데 아직 재판 리스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집권을 하고 있으면서 검찰과 법원이 전부 다 사건을 조작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이 소위 말하는 이 TF 쪽에서는 진상 규명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기소를 조작했다는 대상 사건을 적시를 했습니다. 뭐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이거 조작됐다. 쌍방울 대북 선거금 의혹. 이거 조작됐다. 김용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사건. 이거 조작됐다. 이 세 개 전부 다 이재명과 관련된 거죠. 야, 이재명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이 조작됐다. 그러면 그 지금 유죄 처분 받은 사람들은 쌍방울 대북 선거금, 이하영은, 김용은 이 세 개 중에서 하나 끼워넣은 게 뭐냐면은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의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방해 혐의 사건 이것도 조작됐다. 이것은 일종의 끼워넣기이기도 하고 이 알펜시아 그 사건은 지금 뭐 대북 선거과 관련해서 귀국 하느니 어쩌니 하는 거 배상윤 씨도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것도 일종의 끼워넣기이자 또 나중에 이 대북 선거도 또 조작됐다. 이것을 뭐 뒷받침하기 위한 아주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 입장에서는 정교하게 이 사건들을 딱 4개를 골라가지고 이거 다 조작됐다. 그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김기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김기표가 이재명의 변호사 출신이죠. 이재명 변호사 출신이 김기표가 이 TF에 들어갔는데 이화영, 김용은 지금 재판이 거의 다 끝났거나 받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 재판의 공통점은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가 어떻게 유효하게 작동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조작 기소가 유효하게 작동한다. 그러니까 법원까지도 다 넘어간다. 대한민국 판사들은 전부 다 바보다. 바보거나 아니면은 검찰이
조작했는 줄 알면서도 다 그대로 그 받아서 선고를 해주는 공범이다. 바보거나 공범이다. 대한민국 판사들은.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장동 판사들이 판사 또는 검사 출신들이죠. 이 사람들이 자기가 몸담았던 그 조직이 사건이나 조작을 하고 아니면은 그 조작된 사건을 바보처럼 그냥 선고를 하고 아니면은 작당을 해서 그대로 맞춰주고 하는 그 조직으로 전부 다 매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5개 재판 중단됐는데, 5개 재판 중에서 4개 중단됐고, 대북 송금 사건은 아직 중단 여부 정해지지 않았죠. 22일 날 이 공판 준비 기일을 하는데, 이게 저번에 법인카드 중단시킨 그 법원하고 같은 법원이기 때문에 수원지법의 송병훈 아마 이것도 이제 중단이 될 텐데,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이 대북 송금 사건입니다. 대북 송금 사건이 이 국제적인 문제로 그 번질 수도 있는 그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민감하게 생각을 해서 이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여기는 이하영이 뭔가 폭로를 하겠다고 하는 거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빨리 털어내기 위해서 지금 검찰이 사건을 조작을 했다는 것을 여기 대북 송금에 특히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딱 맞춰가지고 여기에 좀 연루가 되어 있는 배상윤 KH 그 회장, 지금 3년째 해외 도피 중인 그 사람이 SBS와 통화를 하면서 8월쯤에 들어가겠다. 대북 송금 사건은 이재명과 관련이 없다. 딱 말 한마디 했죠. 그 말이 이제 사전에 어떤 계획이 됐겠죠. 근데 그 말을 딱 가지고 와서 봐. 배상윤이 아니랬잖아. 대북 송금 이재명과 관련 없다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밀어붙이는데 기가 잘 놀았습니다. 배상윤은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김성태와 두 사람은 개인적으로 같은 조폭 출신이고 아삼육이라고 하지만 김성태가 800만 달러 대북 송금한 건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배상윤은. 배상윤이 대북 송금에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아태 그 평화위원회인가요? 그 대북 지원단체. 거기에 2억 원, 김성태하고 같이 2억 원 후원금을 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때 이화영하고 북한 그 사람들이 술판 벌일 때 그 자리에 이제 끼어 있었다는 거고, 그때 롤렉스 시계를 뭐 북한 사람들한테 뭐 9개인가 나눠줬다. 이거지. 이재명의 대북 송금, 대북, 그러니까 북한 방문을 위한 300만 달러. 경기도가 지원하기로 했던 500만 달러 스마트폰 사업비. 이것이 김성태를 통해서 갔다. 이거는 배상윤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다 연결된 것처럼 해서 이재명과 관련 없다고 했지 않느냐. 배상윤이. 자, 그래서 이 사건은 검찰이 조작한 거야.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재명은 김성태가 이재명 대신 북한에 돈을 보냈고, 그래서 나중에 이하영 전화기를 가지고 이재명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재명이 나 대신 돈을 내줘서 고맙다고 하더라는 이야기를 그때 김성태가 폭로를 했죠. 그때 이재명이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 이하영은 악질 사채업자고 조폭인데 그 사람 말을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지금 배상윤은 역시 조폭이고 여러 가지 사건에,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돼 있고 주가 조작, 김성태와 같이 공범이었고, 그런데 그 사람이 SBS와 이상한 인터뷰를 하면서 딱 한마디 한 거, 이재명과는 관련이 없다. 이거를 철석같이 믿으라고 하고 있는, 앞뒤가 영 맞지 않는 그런 행태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국민을 우습게 하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원 확정 판결 나온 것까지 사건 조작이다. 3년 동안 도피를 하면서 300억 원 도박 자금을 쓰고 인터폴에서 즉석 수배가 된 그 사람의 말 한마디를 이걸 믿어라. 자, 국민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이재명과 상관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치 무슨 뭐 의적을, 의인을 만난 것처럼. 이건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지금 이 민주당에서 특검하자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검을 국민의힘이 주장을 해야 된다. 오히려. 그래, 국민의힘 한번 특검 한번 하자. 그런데 이제 특별검사는 이재명이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는 이재명이 속한 여당은 특별검사 추천해서 빠져라. 지금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서 이루어지는 세 개의 특검이 전부 다 그런 식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몸담았던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권이 없어. 그래서 민주당하고 조국당이 특검 추천을 했죠. 그러면 이거는 특검을 하면은 이재명이 소속된 정당인 민주당은 빠져야죠. 그래서 특검을 하자고 지금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것은 역제안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어쨌든 이 이하영, 김용에 대해서 지금 이 막 재판을 중단시키려고 그러니까 이 사면이나 특사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 최근에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김용이 뭐 부당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 이러면서 대법원에 무죄 취지 파기환송하라. 속된 말로 정말 간이 부었죠. 대법원에다 대고 무죄 취지로 해. 그렇지 않으면 탄핵할 거야. 이건가요 또? 그때 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환송했다고 뭐 탄핵 이야기하고 뭐 그 특검 이야기하고 했는데 이번에 김용 무죄 취지 파기환송 안 하면은 그럼 탄핵할 건가요? 심지어 당 대표에 출마했다는 정청래마저도 김용은 무죄다 이렇게 또 외치고 다닙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설주환 변호사라고 있죠. 설주환 변호사. 그 TV 시사 프로에 자주 나오죠. 설주환 변호사가 원래 이화영의 변호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이화영 변호사였죠. 설주환 변호사가 최근에 이 라디오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민주당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저런 뭐 TF를 만들고 뭐 사건 조작 뭐 이렇게 TF를 만드는 것을 두고 설주환 변호사가 이화영의 변호사였는데 이건 이화영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달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하영을 안 달래지 않으면은 이하영이 폭로를 하니까. 그럼 폭로할 거리가 있다는 이야기죠. 바로 그 거리가 이재명에게 대북 송금 사실 다 보고했다. 보고를 해서 그 다음에 계속 추진이 됐으면은 지시도 있었다는 거죠. 이재명이 지시. 그럼 이재명이 주범이죠. 그런데 이제 그 주범 자리에서 이제 본인은 막 빠져나가고 있죠. 재판만 중단되고 했으니까는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공범인 이화영이 협박을 하고 김용이 협박을 하니까 이 사람들도 같이 구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오늘 무슨 뭐 TF를 만들고 검찰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 검찰이 내 잘못이 뭐 뭔지 알겠다. 너 죄를 내가 알렸다. 뭐 이런 식으로 검찰을 압박하고 하는 것이 이제 이재명과 그 무리들이 일제히 빠져나오기 위한 사법위기에서 일제히 빠져나오기 위한 그 시도를 시작을 했다. 이게 결국은 제가 대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재명과 관련된 모든 사건은 검찰이 조작을 한 것이다. 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것도 마찬가지다. 그런 조작이 작동을 잘 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지금 하기 위한 거. 이재명뿐이 아니고 이재명과 관련된 모든 일당들이 전부 다 빠져나가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자, 뜻대로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국민이 지금은 뭐 오늘도 지지율 조사가 뭐 어디 리얼미터인가 뭐 나왔던데 뭐 60%가 나왔다. 뭐 이렇게 하는데 초반에 60% 그렇게 높은 거 아닙니다. 이재명도 이야기했죠. 문재인은 84%에서 시작을 했고 이거는 언제든지 떨어질 수가 있고 그 떨어지면은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이재명은 나락으로 빠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민심이 이반되고 그러면 원래 여론의 눈초리를 잘 보는 검찰, 법원 또 헌재까지 뭐 좌파가 장악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민심이 확 뒤바뀌어 버리면은 그냥 그대로 쫓아가 주지는 않죠. 그런데 그런 민심이 반전이 하고 그 여론이 등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지금 많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쪽에서. 오늘 제가 지금 1부, 2부 말씀드린 것도 결국 그런 내용들이죠. 검찰 해체, 흑막. 바로 이 검찰을 완전히 해체를 해서 이재명뿐이 아니고 측근들, 공범들도 전부 다 죄를 털어버리려고 하는. 그리고 이하영, 김용 특사해서 입을 막으려고 하는. 그렇지만 쓰나미 역풍이 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을 하면은. 자, 이렇게 하면은 계속 무리한 수를 뜨다 보면은 실책이 계속 나오죠. 여러 가지 실책이 나오게 되면은 민심은 등을 돌리게 되고, 그러면은 이런 무리한 시도들이 거대한 쓰나미가 돼서 역풍이 불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